안녕하십니까. 일의 기본기,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는 이유의 강재상 작가입니다. 최근에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죠. 인공지능 시대의 무기가 되는 생각법. 그 책 첫 번째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두 번째 컨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변창우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무기가 되는 생각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책꽂이 한 켠에 꽂아두시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무기가 되는 생각법의 저자 변창호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에서는 아마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찌 보면 책에 안 담긴 이야기들이자 응용편, 직장 생활에서 강조하신 로지컬 싱킹, 첫 번째 컨텐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 로지컬 싱킹이 필요한 경우에 예를 좀 쉬운 예를 들어주시면은 독자분들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회의를 원래 오늘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번 오후 3시에 하기로 한 미팅이 B 팀장님께서 갑자기 바쁜 일이 사장님 보고가 생겨서 참석이 불가하시고 그 주저리 하다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오후 3시 미팅은 캔슬하고 다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화나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소화하시죠. 그래서 네. 소위 로지컬 싱킹, 로직트리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소위 이제 두괄식으로 answer first. 금일 오후 3시에 예정됐던 미팅을 리스케줄링 내지는 캔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블라블라블라. 첫 번째처럼 얘기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비효율이죠.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로지컬 싱킹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부족해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지컬 싱킹을 마스터하신 분들은 분석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로직 트리를 만들어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유는 이런 세 가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한 거고 클리어한 거고 너무 감사한 거죠. 작은 예지만 실제로 보고서를 쓸 때 중요한 보고서를 쓸 때도 똑같습니다. 항상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답부터 먼저 얘기한다. answer first.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내지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미 너무나 대중적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계속 화두잖아요. AI를 직장 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문제 해결 방법론과 접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의외로 그걸 직장 생활에서 실제로 써보는 직장인들은 사실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AI에 대응하는 이제 직장인을 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무관심, 두 번째는 AI가 할 일은 AI한테 시키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직접 한다. 세 번째는 내가 일단 중심이 되고 일의 과정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하시는 뭐 이런 3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대체되는 순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정확하게 대체가 먼저 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BCG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실험을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울퉁불퉁한 영역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AI가 잘하는지 인간이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 영역. 실제로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설턴트들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AI한테 통으로 맡겨. 그 결과를 그대로 쓰자. 이렇게 한 컨설턴트들은 굉장히 오류가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야 이건 애매한데 AI한테 한번 시켜보자. 근데 내가 이거 검증을 해야 돼. 이렇게 한 컨설턴트들은 실제 오류도 적고 퍼포먼스도 좋았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프로페셔널들이 AI를 대하는 기본 그 자세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도구로서 어떻게 AI를 잘 활용하느냐.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위너가 되겠죠. 네,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책에서 로직 트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도 아마 그런 표현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왁구를 잡아라. 이거 왁구가 없어.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결국 이제 어떤 전체적인 틀 이게 사실 일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왁구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왁구를 잡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로직 트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직 트리에 기반한 사고에 익숙해지면 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핵심이 뭐고
전체를 조감하고 부감하고 하는 능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런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특히 뭐 찰리 멍고 같은 분들도 이런 멘탈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을 구조화하고 어떤 편향성이나 사고의 맹점 이런 것들을 방지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되도록이면 많이 장착을 해라. 뭐 그렇게 조언을 또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건 제가 봐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는 프레임워크 렌즈를 내재하고 그걸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로직 트리를 단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준비를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한지 혹은 어떻게 미래가 바뀔 건지에 대해 알아야 독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AI가, 즉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일상화된 미래의 직장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작가님의 고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결국 AI라는 게 인간의 지능을 확장시키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회사나 기업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뭐 아마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대체가 되겠죠. 과거에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던 것들은 대부분 AI. 결국 기업에서는 뭔가 소수의 전문 인력들, 제 표현에 따르면 프로블럼 솔버들, 문제 해결사들, AI를 충분히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소수의 분들이 남아서 아마 기업이나 회사의 그 주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내가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 고민해야 될 핵심적인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걸 되기 위한 방법이 당연히도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스킬. 제가 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소프트 스킬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는데 그 소프트 스킬의 대표적인 게 바로 문제 해결이고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에서 말씀드린 힙스 프로세스를 마스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뭐 열린 마음, 학습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아마도 이제 기업에서 마지막으로 대체되는 인간이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의 질문이 끝나가는데요. 작가님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책을 사신 분들은 아마 이력을 책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가님 경력이 너무나 다채로우세요. 중요한 거는 많은 회사를 다양하게 다니고 경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다니셨던 그런 경험에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그걸 책에 어떻게 녹여냈고 그 다음에 작가님의 커리어 패스에 이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는지를 좀 허심탄회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커리어라기보다는 잡다한 커리어라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보면. 근데 좋았던 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새로운 관점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새로운 관점, 새롭게 일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MZ 세대 내지는 젊으신 분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학습을 통한 성장.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듯이 여러 군데로 옮겼지만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도전 그리고 뭔가를 새로 배우는구나.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를 항상 염두에 뒀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균형 잡힌 인간, 균형 잡힌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얘기한 내용도 그런 균형 잡힌 어프로치,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통합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고 제 커리어도 결과적으로는 또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 직장만 30년, 40년 다닌 분들,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이제 커리어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학습을 통한 성장, 균형 잡힌 커리어, 생각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제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됐고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각각의 그 경험, 커리어 패스상에서의 경험을 작가님만의 인사이트를 뽑아내신 다음에 사실 그게 책 곳곳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 힙스 프로세스만 봐도 여러 개의 그 프레임워크가 합쳐진 방식인 거고 합쳐서 이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느냐를 고민하셨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책 자체가 작가님이신 것처럼 작가님의 커리어 패스와 작가님의 생각도 매 경험에서 오는 인사이트들이 합쳐져서 사실 어찌 보면 작가님이 여태까지 강조하셨던 쪼개보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셨던 게 다 작가님과 책이 된 거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컨텐츠와 두 번째 컨텐츠 계속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작가님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싶어하는 직장인, 사업가 그 분들이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꼭 요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작가님의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테크닉, 스킬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끈기와 맷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문제 해결 잘하고 회사 생활 잘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의외로 또 회사를 오래 못 다녀요. 그게 왜 그런가를 보면 끈기와 맷집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 좌절하고 어느 순간 이거 아닌 것 같아. 사실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제 그런 끈기와 맷집이 없는 분들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없을 뿐더러 또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사실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못 가져가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맞고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맷집과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끈기, 이런 것들을, 이런 품성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뭐가 돼도 되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리고 인생을 위해서는, 커리어를 위해서는 끈기와 맷집이 가져야 될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